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간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박지연이고 제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건 불과 3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꿈인가 싶어서 제 팔을 꼬집어 보곤 해요. 하지만 이건 분명 현실입니다. 제가 35년간 몰랐던 진실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8살 때까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아, 이거 오빠 좋아하는 거니까 오빠 다 먹여. 알았지? 네, 엄마.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당연히 오빠 차지였어요. 새 옷을 살 때도 항상 오빠 것부터 샀고요. 저는 언제나 오빠가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남자아이 옷이었지만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연아, 넌 여자애니까 양보하는 게 예쁜 거야. 알았지?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전 너무 어려서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빠가 저를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거 내 거야. 내놔. 싫어. 이건 내 장난감이야. 엄마, 지연이가 또 오빠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그러면 어김없이 엄마가 달려오셨죠. 박지연, 넌 왜 맨날 오빠 괴롭히니? 당장 사과해. 하지만 엄마, 이건 사과 안 해? 그럼 저녁 굶을 거야? 전 결국 울면서 오빠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전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8살 때였죠.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엄마와 외삼촌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도 참 대단해. 남의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니. 쉿! 목소리 낮춰. 애가 들으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입양한 애는 키우기 힘들지? 입양? 전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입양이라니. 제가 입양됐다고요? 도니가 태어나고 나서 딸을 못 낳게 됐잖아. 그래서 입양한 건데 점점 크니까 더 힘들어. 친자식이랑은 다르더라. 그래도 지연이 착하잖아. 착한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주장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우리 도니는 뭐든지 확실한데. 전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느라 이불을 입에 물고요. 그렇구나. 난 입양된 아이였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한텐 그렇게 차가웠구나. 다음 날부터 전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전 어느새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렇게만 있을 거야? 사업이 망했으면 뭐라도 해야지. 나도 노력하고 있어. 시간 좀 줘. 엄마와 아빠가 매일 싸웠습니다. 나중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식탁은 점점 초라해졌고 엄마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아, 일어나. 너 짐 싸.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묻지 말고 빨리 챙겨. 옷 몇 벌만. 전 영문도 모른 채 가방에 옷을 몇 벌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더니 도착한 곳은 큰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지연아, 엄마가 지금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여기서 잠깐만 있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데리러 올게. 엄마, 엄마. 엄마는 절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서셨습니다. 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전 보육원 아이가 됐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외로웠어요. 물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전 점점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항상 조용히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20살이 됐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독립할 시간이었습니다. 전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고 식품 공장에 취직했어요. 공장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여름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엔 추워서 손이 얼어붙었어요. 야, 막내야. 오늘 야간 잔업할 수 있지? 반장님, 전 어제도 잔업했는데요. 그러게. 젊은 애가 뭘 그렇게 피곤해? 잔업수당 나오잖아. 고맙게 생각해. 전 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제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잔업수당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아, 그거?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 경력이 있어? 이 정도 받는 것도 감사해야지. 사장은 제 월급을 거의 반이나 떼먹고도 뻔뻔했습니다. 전 결국 그 공장을 그만뒀어요. 떼인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요. 그 후 대형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마트는 공장보다 나았지만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상한 손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 환불해줘.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손님, 이건 몇 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사장 나오라고 해.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3년을 버텼지만 결국 마트도 그만뒀어요. 사람이 너무 지쳤거든요. 25살 때 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연히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간호사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전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병원에서 청소하고 밤엔 학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1년 후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27살에 간호학과에 입학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주변 친구들보다 한참 위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학비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며 버텼죠.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4년 후 전 드디어 간호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31살에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실려왔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매일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간호사님, 제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전 어느새 35살이 됐고 응급실에서 경력 4년차 간호사가 됐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금요일 야간 근무였어요. 금요일 밤 응급실은 항상 바빴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 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았죠. 서둘러 교통사고 환자 들어온다. 오후 11시쯤 119 구급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했고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이래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됐어요? 네, 김수진 34세 여성입니다. 신호대기 중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대요. 전 재빨리 환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혈압 체크하고 산소 호흡기 연결하고 바이탈 사인 확인하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환자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전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간호사, 왜 그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 황급히 차트를 주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저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피투성이 얼굴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눈 모양, 코, 입, 얼굴형. 모든 게 저와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전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환자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전 옆에서 보조했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네요. 머리 열상이 심하고 갈비뼈 2대 골절. 입원시켜서 경과 봐야겠어요. 네, 선생님. 환자는 곧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전 그날 근무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그 환자가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원래 비번이었지만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담당 간호사 누구예요? 김 간호사인데요. 왜요? 제가 좀 맡아도 될까요? 네. 박 간호사 지금 비번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이 환자분 좀 보고 싶어서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병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제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환자 손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 모양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손가락 길이, 손톱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수 없어. 전 환자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 입양 경력 있음. 현재 기억상실 증세. 입양 경력? 기억상실? 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 네. 보호자분이시군요. 아내가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기억상실일 수도 있다는데. 남자는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머리를 다쳤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아드님이 계세요? 네, 5살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봐주고 계신데. 전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부인께서 입양 경력이 있다고 차트에 적혀 있던데요. 혹시 쌍둥이였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아요. 아내가 쌍둥이였대요. 어릴 때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제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남자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당신이 아내 동생이에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입양됐었고 쌍둥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DNA 검사해봐도 될까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우린 그날 바로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 매일 병원에 가서 수진 씨를 봤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언니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 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연 씨, 김수진 씨와 99.9% 일란성 쌍둥이 확률입니다. 전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정말이었구나. 제게 언니가 있었구나. 준호 씨 언니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이 있었네요. 동생이 있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는 언제 깨어날까요? 의사 선생님이 곧 의식 회복할 거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래요. 전 언니 병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깨어나는 순간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였어요. 언니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언니. 전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언니. 교통사고 나셨어요. 제가 누구죠? 언니는 여전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내 얼굴이 거울 같죠? 언니, 저 언니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 쌍둥이? 제가 쌍둥이였어요? 그때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깨어났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나야, 준호야. 당신 남편. 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자기 자신조차도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절 보면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쌍둥이니까요, 언니.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쌍둥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원래 함께였던 거네요? 네, 언니. 어릴 때 헤어졌지만 우린 한 배에서 나온 자매예요. 전 매일 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언니에게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제가 입양됐던 이야기,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간호사가 된 이야기.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언니. 준호 씨가 언니 양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수진아. 양어머니는 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래, 나 내 엄마야. 수진아, 기억 안 나니? 죄송해요. 기억이. 양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이게 너야. 내가 돌 때 찍은 사진. 사진 속엔 똑같이 생긴 아기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을 안고 있는 젊은 여자. 이분이 누구세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희 친엄마야. 너희를 낳으신 분. 친엄마. 언니와 전 동시에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넌 돌 때 우리 집에 왔어. 내 쌍둥이 동생은 다른 집으로 갔고, 나도 내 동생 찾으려고 했는데 입양 기록이 막혀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이분이 제 동생이에요? 그래. DNA 검사 결과도 나왔잖아. 너희 둘은 쌍둥이야.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맞지? 내 이름? 네, 언니. 박지연이요.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언니.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양어머니는 우리에게 친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친엄마는 너희 아빠한테 버림받으셨어. 쌍둥이 임신했을 때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랑 재혼했대. 너희 엄마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결정한 거야.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었구나. 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나도 몰라. 입양 기관에서도 연락이 끊겼대. 찾아야 해요. 엄마를 찾아야 해요. 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기억도 엄마를 찾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사람 찾는 게 제 전문이거든요. 제가 사설 탐정 일했었어요. 정말요? 네. 장모님 연락처만 알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호 씨는 그날부터 친엄마 찾기에 나섰습니다.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주민등록 추적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어요. 장모님 찾았어요. 정말요? 네. 지금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슈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찾았구나. 언제 찾아뵐까요? 일단 전화부터 해볼게요. 준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영숙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여사님, 딸 수진 남편이에요. 네, 수진이? 수진이를 아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연이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도? 내 딸들을? 엄마는 그대로 전화기 너머로 우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3일 후, 우린 엄마가 계신 슈퍼로 갔습니다. 언니는 아직 퇴원 전이었지만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고 외출했어요. 슈퍼 앞에 도착했을 때 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언니 떨려요. 나도. 손 잡아줘. 우린 손을 꼭 잡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린 한 여자를 봤어요. 70대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에 하지만 우리와 닮은 여자를요. 엄마. 언니와 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지연아, 정말 너희니? 엄마, 우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40년을 매일 너희 생각했어. 밤마다 울었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린 셋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그래.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날 우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낸 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다고요. 너희가 잘 자랐을까? 좋은 부모 만났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엄마, 저희 잘 컸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6개월 만에 기억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직장에도 복귀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지연아, 오늘 우리 반 애들한테 이모 이야기 해줬어. 무슨 이야기? 쌍둥이 이모가 있는데 간호사래. 애들이 신기해하더라. 언니도 참. 우린 이제 정말 가까운 자매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고 가족 모임도 자주 해요. 언니 아들 준우도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왜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혼란스러워했대요. 이모, 엄마랑 왜 똑같이 생겼어요? 준우야, 이모랑 엄마는 쌍둥이거든. 뱃속에서부터 함께였어. 우와, 그럼 이모도 우리 엄마예요? 그렇지. 이모도 내 엄마야. 준우는 이제 저를 작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전 조카가 너무 예뻐요. 엄마는 지금 우리 언니 집에서 함께 살고 계세요. 슈퍼는 정리하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했거든요. 엄마,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나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요. 이제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엄마는 매일 행복해 하세요. 잃어버렸던 딸들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언니가 있고, 조카가 있고, 형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날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우린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운명이 우릴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35년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요. 어쩌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지도 몰라요. 모든 만남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엔 언니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지난주 일요일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 형부, 조카, 엄마, 그리고 저까지. 자,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 앞으로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처럼요.